네, 반갑습니다. 큰송겸입니다.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우리 시장 지금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또 여러분 투자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또 준비했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 제가 준비했던 콘텐츠가 우리 시장 버블이 아닌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도 뭐 비슷한 맥락인데 오늘은 국내 시장 시총 상위주 1위부터 50위까지 좀 이렇게 대략적으로 좀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시장 포트폴리오가 저는 굉장히 지금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하는 방법은 시총 상위주 탑10을 보면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반도체랑 자동차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기존에 없었던 플랫폼 기업이랑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가 시총 탑10에 올라왔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게 10년 전만 하더라도 반도체, 자동차, 화학, 금융 이렇게가 시총 상위를 구성하는 주 섹터였거든요. 그리고 15년 전에는 금융, 조선, 건설, 철강. 근데 지금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고 지난 콘텐츠에서 제가 우리 시장 멀티플이 14배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항상 10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누군가는 우리 시장을 버블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절대 버블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근거에 대해서는 지난 콘텐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가치평가 방식으로는 평가가 안 되는 이런 고성장주들이 포진을 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의 멀티플이 지금 30배 수준인데요. 나스닥은 지난 10년간 한 20배에서 25배 수준으로 거래가 되어 왔었던 시장입니다. 지금 나스닥도 프리미엄이 좀 붙은 상황이고 기존보다는 그리고 우리 시장도 좀 프리미엄이 붙은 상황인데 이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가지고 뭐 버블이다 이렇게 논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국내 시장도 보면은 좀 나스닥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올라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계속 좋은 시장이 저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이죠. 애플의 시가총액이 2,500조 정도 되는데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2,000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장 기업 전체가 애플 하나만도 못한 시총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좀 앞으로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고 요거 지난 컨텐츠 때 있었던 내용 그대로 한번 다시 갖고 왔는데 1990년도에는 한국전력이 시총 1위 기업이었죠. 그리고 포스코 그리고 은행주들이 시총 상위주를 구성했었고 10년 뒤에는 드디어 삼성전자가 올라오고 통신주가 시총 상위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010년 10년 전에는 뭐 현대차랑 현대중공업이 눈에 띄죠.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차 전지를 하고 있는 LG화학이랑 삼성 SDI 그리고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바이오 기업인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이렇게 신성장 동력을 가진 고성장 기업들이 시총 상위주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당연히 프리미엄을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종목을 주도주라고 부르죠. 시장 주도주라고 부르는데 시장 주도주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차별화될 겁니다. 앞으로도 2차 전지, 플랫폼, 바이오 기업들은 더 주가가 오를 것이고 그 성장성이 좀 결여된 성장성이 제한적인 뭐 은행주나 철강주나 이런 주식들은 점점 더 이 시총이 내려간다기보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차별화될 것이고 지금에 와서 갑자기 은행이나 철강주, 조선주가 시장을 주도하진 않을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아주 중대한 기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도주는 더 변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 포트폴리오를 한번 객관적으로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포트에 뭐 정말 예전
예전에 이름을 날렸던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고 그런 종목들을 지금 넣어두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뭐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는데 좀 트렌드에 맞는 포트로 좀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우리 시장의 포트폴리오는 시총 상위주 탑10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에 맞게 뭐 반도체가 20% 있다거나 2차 전지가 20%, 뭐 바이오 20%, 플랫폼 20%뭐 이런 식으로 포트가 구성되어 있어야지 뭐 완전 구닥다리 주식으로 포트를 채워놓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정비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섹터에 과도하게 비중이 실려 있지 않으신지도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뭐 확신 있는 섹터라고 해도 주식시장에 100% 확신한 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분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형주 장세였는데 지금 여기서는 사실 대형주 위주로 올리는 게 지수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중형주랑 소형주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포트에 대형주만 있다거나 아니면 뭐 시총 1000억, 500억짜리 스몰캡만 잔뜩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포트폴리오도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좀 나누셔가지고 좀 적절하게 구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이고 저는 앞으로는 중형주, 소형주가 훨씬 좋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이 얼마든 간에 일단 포트 내 종목이 너무 많으면은 그건 일단 좀 잘못된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종목이 좀 과도하게 분산되면 계좌 수익을 올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리스크 관리는 분산 투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분산 투자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종목 수가 많다고 리스크 관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개념은 좀 바로 잡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컨텐츠 이어오면서 성장하고 있는 스몰캡 하나씩 소개를 좀 해드렸었는데 제가 다나와를 한번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 서흥이랑 아프리카TV를 소개해드렸었어요. 요거 개인적으로도 한번 공부해보실 분들은 공부해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초보 투자자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이 어떤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뭐 반도체, 뭐 장비주나 뭐 이런 거 많이 갖고 계실 텐데 그게 어디에 사용되고 어떻게 매출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이 안 계실 거예요. 그런 거는 굉장히 공부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일단 딱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종목 먼저 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쉬운 종목들을 소개해 드렸던 거죠. 다나와는 플랫폼 사이트, 뭐 홈페이지 직접 가보시면 어떻게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지 보이실 거고 서흥은 알약 캡슐 만드는 회사, 이것도 홈페이지 가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TV 아주 간단하잖아요. 별풍선 위주 매출원이니까. 그리고 뭐 광고 수익도 붙을 것이고 일단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모르면 저는 일단 거기서부터 좀 잘못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이 남들한테 적어도 30분은 좀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주식을 살 때 단순히 매매 관점, 그러니까 단순히 변동성을 이용해서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기업의 성장성과 가치에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 관점으로 진입을 한 것인지 이거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럴 수 있겠죠. 뭐 시장에서 핫한 테마, 뭐 정치 테마주나 뭐 이런 거는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 관점으로 잠깐 이렇게 먹고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런 걸 물렸다고 난 그냥 버티겠다 하면서 투자 관점으로 이어가면 거기서부터 이미 좀 잘못된 투자를 하고 계신 거고 또 반대로 내가 2차 전지에 투자를 하겠다. 굳은 마음을 갖고 2차 전지 관련 주식을 샀는데 뭐 한 3, 4% 오른다고 그냥 야 이거 먹고 팔아버리자 하고 하면 그건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반드시 구분을 하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주식도 비싸게 사면은 말짱 도루묵이죠. 좋은 주식도 좋은 가격에 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좋은 가격을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출 수 없습니다. 주식은 타이밍의 예술이 아니기 때문에 뭐 워낙 기술적인 분석 잘하고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보시겠지만 일반적인 투자자가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주식도 좋은 가격에 사야 된다. 이거를 좀 유념을 하시고 좀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 그 시총 1위부터 50위까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드리고 오늘 컨텐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시장 흐름을 읽을 때 이 시총 상위주의 흐름을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이 시총 탑10에 진입한 종목에 대해서 저는 되게 의미를 크게 부여하는데요. 왜냐면 이 정도 시가총액이 올라오려면 이거는 뭐 단순한 테마로 올라올 수 있는 게 아니죠. 실제 성장성을 갖춘 테마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전 시총 상위주의 흐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일단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부동의 1, 2위고 그리고 지금 아까 새롭게 신성장 동력을 가진 회사라고 말씀드렸던 2차전지 LG화학이랑 삼성 SDI가 시총 3위랑 7위까지 올라온 상황이죠. 그리고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 시총 5위, 10위 안에 올라와 있고 이게 뭐 10년 전에 이 시총 탑10 안에 있었던 종목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10년 만에 이렇게 다 바뀐 겁니다.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10년 전에 있었던 종목들이 아니죠. 10년 전에 있었던 종목들은 지금 이 밑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런 시총 상위주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텐데 자, 또 보시면은 또 여기 시총 탑10 안으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 무엇일지를 좀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일단 SK 이노베이션도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앞으로 시총 탑10으로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사실상 뭐 이 정도면 탑10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리고 뭐 삼성물산 이런 종목은 올라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같은 종목도 올라오기 어려울 거고요. 포스코가 아까 제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 시총 3위에 랭크도 되었던 종목인데 지금은 이렇게 18위까지 밀려났죠. 이 정도로 세상이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잘 캐치하셔야 되고 뭐 통신주가 올라오기도 어렵겠죠. 그리고 은행주가 올라오기도 어려울 거고요. 한국전력이 이제 와서 올라오기도 어려울 거고 근데 이런 NC소프트 같은 기업 이런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은 앞으로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빅히트도 최근에 플랫폼 기업으로 좀 분류가 되면서 시세가 굉장히 강한데 일단 실적도 뭐 받쳐주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 뭐 지금 KTNG, 하나금융지주,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시총 이 상위주로 더 올라올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의 흐름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한국조선해양, 고려아연, 삼성화재 이런 종목들이 이런 시총 최상위권까지 올라오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 주도주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을 만약에 이미 저가에 잡아서 들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되 지금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이 시총 상위주의 이 포션이랑 좀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비교를 해보시면은 내가 지금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트렌드에 벗어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전체 시총이 한 350조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요 주도주 변화가 굉장히 큰 편인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바이오가 워낙 핫했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주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시총 탑10에 바이오주만 지금 5개가 랭크가 되어 있죠. 지금 코스닥 전체 시총의 거의 한 3-40%는 바이오가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2차전지, 에코프로 BM, 그리고 게임주, 그리고 미디어, 그리고 IT 소재, 그리고 게임 이렇게 좀 시총 상위주 변화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G 장비주도 있고 뭐 미디어 업종도 있고 뭐 바이오 보톡스 그리고 이것도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장비
이런 식으로 앞으로 시총 상위주 변화가 또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면서 시장 트렌드를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코스피이기 때문에 코스피를 먼저 보시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이런 시총 상위주의 흐름을 좀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셔가지고 여러분 포트폴리오랑 좀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우리 시장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작년 3월 같은 그런 급락장은 앞으로도 저는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저는 계속 주식을 할 만한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런 대형주가 지금 더 치고 나가긴 부담스러우니까 중형주나 소형주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스몰캡도 여러분 한번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보시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기업을 발굴하셔가지고 여러분의 투자가 좀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